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님들.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 나가보니 제수용품 준비하시는 분들로 북적북적한 게 정말 명절이 코앞이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언제 오냐 전화하시면서 우리 아들, 딸들 좋아하는 음식 장만하시느라 손끝이 바쁘실 테고, 또 먼 길 내려가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 드릴 선물이며 비상약 챙기느라 분주한 시기입니다. 명절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 걱정도 살짝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휴에 병원도 다 닫는데 갑자기 누가 아프면 어쩌나. 동네 약국도 문을 닫을 텐데 급할 때 약은 어디서 구하나 하는 그런 막막한 불안한 말이죠. 특히 연휴 때는 평소보다 문 연 병원 찾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도 명절인데 꼭 참았다가 연휴 끝나면 가야지 하며 버티다가 결국 병을 키워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을 지키는 공공복지망은 평소보다 더 촘촘하고 기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번호가 2개 있어요.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과 응급의료상담 전화 1399번입니다. 이 번호들은 설 연휴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면 근처에서 지금 당장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문을 연 약국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 정도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때도 1399번에 전화하면 전문가가 증상을 듣고 딱 알려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2026년 들어서 지역마다 거점 병원 안내 시스템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이 번호 2개는 지금 바로 냉장고 앞에 크게 적어두시거나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두세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명절 불안감이 절반은 사라지실 겁니다. 설 명절 귀성길, 차를 몰고 가는 분들도 많지만 기차를 이용하는 우리 자녀분들도 참 많죠? 도로 위든 달리는 기차 안이든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먼저 차로 이동하시는 경우엔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들어가세요. 만약 갓길에 세웠다면 차 안에 계시지 말고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 1588-2504번을 누르면 인근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혜택도 꼭 챙기시고요. 그럼 기차 안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철도공사의 공식 매뉴얼을 제가 확인해 왔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기차 안에서 몸이 이상하다면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지 마시고 객차 양끝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부터 누르세요. 누르면 승무원과 바로 연결됩니다. 코레일이나 SRT 승무원들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고 열차 안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인 AED도 반드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철도범죄 신고 번호인 1588-7722번으로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열차 안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가장 가까운 역에 구급차를 미리 대기시키고 임시 정차를 해서라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줍니다. 기차 안이라고 해서 막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복지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기다리는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한결 마음 편하게 고향길에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명절하면 역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분들 먹이겠다고 며칠 전부터 기름 냄새 풍기며 전 부치고 갈비찜 준비하시느라 손목이 시큰하실 테고, 찾아온 우리 아들, 딸들은 그 정성 담긴 음식 맛있게 먹느라 수저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만 지나면 소화가 안 돼서 병원 찾는 분들이 평소보다 몇 배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거면 다행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체한 증상이 사실은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아픈 걸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만약 가슴을 누가 꽉 쥐어짜는 느낌이 들거나 그 통증이 어깨나 턱까지 뻗친다면 그건 소화제가 아니라 119가 필요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분들 걱정할까봐 혹은 명절 분위기 망칠까봐 아픈 걸 꾹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가쁘면 지체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것만 보지 마시고 표정이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진 않은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일 때도 바로 눕는 습관은 제일 안 좋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등을 기대고 앉아 있거나 거실을 가볍게 걸으면서 소화를 시켜주세요. 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시는 게 우리 예민해진 위장에는 훨씬 좋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이라도 하셨다면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 복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술과 약이 만나면 우리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명절인데 기분 좋게 한잔하고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오늘 저랑 꼭 약속하고 기억해 주세요. 명절이 되면 세상 모두가 북적북적할 것 같지만 사정상 혼자 조용히 보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덕거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분들은 명절에 몸이라도 아프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셨던 명절 특별 안부 확인 서비스, 이거 어디다 신청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지금 살고 계신 곳의 동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명절을 앞두고 미리 연락을 해두면 가장 좋지만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셨다면 오늘 저녁이나 명절 기간 중에도 안부 확인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안부가 걱정되신다면 이번 명절에 혼자 계셔서 마음이 쓰인다, 멀리 있어서 직접 찾아뵙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안부 확인을 한번 요청하시면 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상황에 따라 확인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해 두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혹시 집안에 설치된 응급 호출 버튼이 있다면 그거 장식 아니니까 위급할 땐 주저 말고 꾹 누르세요.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 댁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상시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안심이 됩니다. 명절에도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눈길이 있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시스템이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복지입니다. 2026년 더 든든해진 긴급지원제도 활용법. 명절 연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지원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이 잠시 쉬어가는 이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더 막막하고 불안하시죠? 그래서 2026년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훨씬 더 든든해졌습니다. 명절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가 필요해졌거나 주소득자가 다치거나 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위기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럴 때 나라에서 즉각적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명절이라 관공서 다 닫았을 텐데 어디 물어보나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은 명절 연휴 내내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상담원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다 듣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상세히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명절 지난 다음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전화를 거세요. 또한 자치구마다 주는 명절 위문금이나 상품권 혜택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2026년에는 지역마다 먹거리 지원이나 생활 밀착형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동네 주민센터나 129번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는 나라에서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려울 땐 참지 마시고 나라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을 위한 공공의 도움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설 명절 복지 뉴스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알짜 정보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명절에도 나라 도움은 절대 쉬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 아픈 거, 힘든 거 혼자 참지 마라. 이겁니다. 복지라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플 때 어디로 전화할지 알고 있는 것. 위급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진짜 복지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어서 제가 알려드린 번호들을 저장해 보세요. 129번, 1399번, 1588, 2504번. 그리고 기차 타는 분들은 1588-7722번도 잊지 마시고요. 이 번호들이 여러분의 이번 명절을 지켜줄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나 부모님, 이웃들에게도 이번 설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라고 넌지시 알려주세요. 이게 수십만 원짜리 명절 선물보다 더 귀한 안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연휴 끝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